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6.4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6.4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군이 확정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대결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나치게 각 후보의 행보나 현재 시국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후보의 당락 여부를 예측하는 보도가 늘어나는 등 양당의 대결 구도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각 후보자들의 역량과 각 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약에 대한 차분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선거 보도에 있어서 경쟁 구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언론이 선도적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안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실제 여야가 각자 발표한 공약집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문혜 기자, 경쟁 구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선거에 나선 후보나 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언론이 대결 구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상세히 알 필요가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마땅히 현실성 있는 공약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한 공약을 알리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공약 중심의 토론이 바탕이 된 선거 전보다는 후보자들 사이의 날선 공방을 더 많이 접해왔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정보에 더 접근하기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언론인들이 유권자의 시각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낱낱이 뜯어보기보다는 여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 마련인 선거의 단면을 보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온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YTN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대결 구도보다는 공약 검증에 주력해왔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산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YTN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고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여야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대응 허술이나 관피아 등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재편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과 의료, 교육 등 국민의 8대 권리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이 세부 실천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안전의 경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동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중고생을 겨냥한 EBS 영어학습 채널 신설과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조용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도 시끌벅적한 선거운동보다는 공약 중심의
차분한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YTN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선거 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리기보단 공약과 정책 중심의 보도를 하기 위해 애쓰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강혜원 평가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몇 차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등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정홍원 총리가 공무원의 선거 부정 개입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 문제인데요. 과열된 경쟁 분위기에서 자극적인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이 제기되는 문제들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차단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해결 과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세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 기자, 이 경선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각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 측을 고발하는 사태도 빚어졌고 공천 잡음 탓에 후보자들이 탈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당사로 몰려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일부 후보들이 차분하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또 한 번 정치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경선 과정의 잡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잡음을 대부분의 언론이 연일 각을 세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각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고 이 때문에 근거 없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있는 일을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나친 해석이 자칫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발언,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 속에 숨겨진 상대 후보 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게 언론이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YTN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선거 보도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YTN은 작은 실수라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YTN이 최고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방송에 전념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등 자극적인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후보자들의 건설적인 토론이 안 되는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발언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보다는 발언의 진위를 살피고 의혹의 근거를 찾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뉴스진단 이번 주엔 6.4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전띠에도 영혼이 있다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인내와 소중한 사람을 끌어안는 따뜻함,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안전띠는 가장 완벽한 물건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과학탐과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요즘 열풍이라고 표현될 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극장가에선 사극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고 있고 방송에선 관련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높은 사랑을 받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YTN이 담고 있는 역사 이야기, 한국사 과학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국사 과학탐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을 통해 역사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껏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전달하거나 문헌 등을 통해 추리해보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과학탐은 하나의 일관된 도구인 과학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역사 프로그램과는 다른 본 방송만이 가진 차별화된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해 보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사 과학탐은 조선 농업혁명의 씨앗, 물레방아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은 물레방아가 그 당시 얼마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과학적 시설이었는지 전문가와 그래픽을 통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작 과정도 직접 보여주어 물레방아의 구조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안희 현감으로 있을 때 물레방아를 제작하고 보급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시킨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학사상을 뛰어넘어 농민의 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물레방아라는 도구가 생겨나기까지 도구의 발전 모습을 잘 정리해 주어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레방아라는 도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이 시사하는 부분까지 짚어주어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제목인 농업혁명의 씨앗과 물레방아를 연결시키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송 제목은 방송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어 줍니다.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시청하게 되죠. 지난주의 방송이 그 주된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한국사 과학탐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방송된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의학 칼럼은 지난주 고지혈증이라는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날은 카톨릭대 병원 정우백 교수가 출연해 고지혈증의 용어 정의부터 진단 기준, 그리고 관리법을 위한 식이 운동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날의 방송 내용이 병의 관리 방법에 대해 잘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병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비용은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물 치료처럼 따로 비용은 들지 않지만
효과적인 식이관리법이나 손쉬운 운동법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종 검사를 하고도 결과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표로 정리해 주어 환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각종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질병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 보도 내용이 서로 달라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게 보도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지난 13일 YTN에서는 삼성카드 스마트폰 앱카드가 명의도용을 당해서 고객 50여 명이 6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앱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들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금감원이 앱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 5곳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보도에 헷갈리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청해진 해운 유병헌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남 대균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강제 구인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뉴스 속보로 유병헌 장남 불출석 재소환 통보 방침이라고 자막을 내보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유병헌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자택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YTN에서는 뉴스 속보를 전하면서 유병헌 장남 자택을 유대균 장남 자택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또 이날 아침에는 날씨를 예보하면서 오늘 맑고 더위라고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맑고 더워라고 해야 할 자막을 오늘 맑고 더위라고 어법에 맞지 않게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YTN에서는 검찰이 잠적한 유병헌 회장의 장남 대균 씨를 사흘째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장남 대균 씨가 아니라 차남 혁기 씨의 얼굴 사진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장남 대균 씨는 검찰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인물인 만큼 사진이 틀리면 안 된다고 시청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참사 속 비윤리적인 어뷰징 기사의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언론이 쏟아낸 기사는 약 25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사를 생산해냄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와 사건의 본질, 피해자 중심의 보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기사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참사 와중에도 기사의 어뷰징 관행이 여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어뷰징이란 한마디로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사의 제목에 인기 키워드를 포함시키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어휘를 활용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하고 사이트의 트래픽 등대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제7조에는 기사의 어뷰징을 인터넷 뉴스의 편집에 있어 발생하는 부당한 재전송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의미는 정보적 가치가 없는 뉴스,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뉴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뉴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보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기사의 어뷰징이라는 관행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사고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언론은 기사 어뷰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뷰징 기사의 범람은 뉴스 전반에 관한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양질의 심층 보도 기사마저 외면받게 됩니다. 이번 세월호와 같은 거대한 참사 속에서 뉴스의 소비는 단기간에 급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들, 특히 인터넷 뉴스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단기적인 수용자 확보의 기회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과 유입의 숫자라는 단기적 이익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어뷰징 기사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일부 연예 관련 기사에서는 특정 인물들의 동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참사 관련 내용을 연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도 목격되었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기를 끈 광고 문구를 활용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적어놓은 자극적 댓글이나 특정 어휘들이 조합된 주장을 국민의 반응이라는 명분하에 보도에 활용하는 것 등이 어뷰징 기사의 사례입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결국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에 어뷰징 기사의 자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사의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 등 뉴스 제공자들이 해당 뉴스가 갖는 사실성, 다른 뉴스와의 차별성, 그리고 각 매체별로 수용자들이 부여한 신뢰성이라는 3대 요소를 근거로 제대로 된 게이트키핑 과정이 작동되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전달하는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기사 작성과 편집에 대한 엄격한 원칙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참사 속에서 각 언론들이 기사의 어뷰징을 통해 쏟아낸 수많은 기사들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던 단 한 건의 진실한 보도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